쿨링 방향에 문제가 있긴 해도 듀얼 CPU 36코어 제온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알리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흰색 듀얼팬 수랭 쿨러가 3만원 중반대 가격인 겁니다. 수랭은 내구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녀석의 성능도 궁금하고 지난번 쿨링의 문제점도 개선해주고 싶어 주문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상표 발음을 어찌 읽어야 할지 모르지만 아이고라고 칭하기로 하겠습니다. 흰색이라 그런지 제품을 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쿨러와 방열판을 연결하는 호스도 마냥 저렴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펜을 조립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120mm 펜 두 개의 디자인과 스티커가 다릅니다. 뭐 이런 개똥 같은 경우인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서? 생각이 들어도 일단 조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완전 조립하고 테스트하다 보니 배기와 흡기가 서로 반대되게 조립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차저차 조립을 끝냈습니다. 뭔가 저렴이들 위주로 꾸몄음에도 생각보다 이쁩니다. 펜들이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 출력을 해봅니다. RGB LED를 좋아하지 않는데 저렴할수록 더 꾸며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종 조립은 호스가 후면팬에 간섭이 없도록 센터 쪽으로 호스를 밀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듀얼 CPU 상에서 1번 CPU를 쿨링한 바람이 0번 CPU를 쿨링하면서 CPU 풀 로딩 시 0번 CPU의 쿨링에 문제가 있었던 지난 벤치마크와 순행으로 0번 CPU를 바꾼 후의 상황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 위의 두 개 그래프는 기존 방식이고 아래 두 개의 그래프는 0번 CPU를 수랭으로 바꾼 데이터입니다. 둘 다 공랭일 때의 아이들링 시 온도가 0번 CPU 39도, 1번 CPU 35도인데 반해 수랭으로 바꾸고 난 뒤엔 0번 34도, 1번 37도로 0번 CPU 온도가 이제 더 낮게 나옵니다. 알리발 저렴이이지만 투펜 수랭 쿨러의 위험인 듯 합니다. 그럼 멀티코어 시네벤치를 돌려서 CPU의 부하를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 CPU가 공랭에서 수랭으로 바뀌었으니 1번 CPU보다는 0번 CPU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0번 CPU가 기존에 57도까지 치솟았던 것이 첫 번째 시네벤치에서는 4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시네벤치 돌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네벤치에서는 공랭 65도가량 올랐었으나 수랭 48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세 번째 시네벤치에서는 공랭 68도, 수랭 49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관찰됩니다. 네 번째 시네벤치에서는 공랭 73도, 수랭 51도까지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다섯 번째 시네벤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네벤치에서 이전에 70도가 넘어갔던 공랭 0번 CPU는 140W가 아닌 119W로 전력 제한을 걸어서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발열을 제어합니다. 반면 수랭 0번 CPU는 142W로 꾸준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성능 저하에 따른 스로틀링에 의해서 공랭 0번 CPU는 7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랭 0번 CPU는 51~2도 정도의 안정적인 온도를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존에 6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했던 1번 CPU가 이번엔 60도를 넘어서 66도까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0번 CPU 공랭팬 자체가 1번 CPU 입장에서는 원타우 투펜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아홉 번째 시네벤치에서도 0번 CPU를 수냉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큰 온도 상승 없이 잘 유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10번 실행한 줄 알고 벤치마크를 중단했는데 수랭 상태에서는 9번밖에 테스트를 하지 않았네요.
하지만 10번째 실행값은 9번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듀얼 CPU를 구성할 때에는 CPU 간의 쿨링에 의한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중국산 저렴이 공랭 쿨러 아이고도 내구성은 어떨지 모르지만 쿨링 성능은 봐줄만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